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린 지은은 젖은 우산을 털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속마음이 속삭였다. 28살, 아직 젊지만 삶은 이미 지쳐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피로를 날려버릴 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아, 너 결혼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니 내가 좋은 집안 사위 데려와야지. 이성애자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환상일 뿐이야. 현실을 봐.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지은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일,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하지만 가난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다. 이성애자로 살아야 돈을 벌 수 있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가져 사회의 눈과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지은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 비 많이 왔어. 수연은 지은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둘은 3년 전 캠퍼스에서 만났다. 수연은 부유한 집안의 딸, 지은은 장학금을 받아 가까스로 대학을 다녔다. 그 차이가 그들의 사랑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오늘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하셨어. 지은이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또. 지은아, 너 정말 괜찮아? 수연이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서울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메웠다. 지은은 수연을 끌어안았다. 내가 좋아. 하지만 가난 때문에 난 이성애자로 살아야 해. 결혼해서 돈 벌어야 해. 눈물이 흘렀다. 수연도 울었다. 우리 어떻게든 해보자. 나도 내가 좋아. 이 사랑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집안의 기대 때문에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진짜 꿈은 작가였다. 지은은 미술을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선택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숨겨야 해. 특히 내 집안처럼 가난하면 더욱. 수연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부드럽게 사는 삶을 만들자. 이 사랑을 지키면서. 다음 날 지은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혜진이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그녀. 지은아, 오랜만. 혜진은 밝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였다. 너 아직도 그 가난한 삶 살아? 결혼은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혜진은 모르는 척했지만 과거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 이제 결혼할 거야? 남자랑. 지은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아팠다. 저녁에 수연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 혜진이. 내 첫사랑. 수연이 질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하지만 그 만남이 지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한 사랑들, 그리고 지금의 사랑.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삶을 만들지?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병원비가 쌓여갔다. 지은은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수연은 몰래 돈을 보태주려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내 집안 돈 받으면 더 복잡해져. 수연의 부모는 보수적이었다. 딸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우리 헤어지자. 어느 날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가난 때문에. 난 이성애자로 살아야 해. 너를 지킬 수 없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싸우자. 내 삶을 부드럽게 만들자. 그리고 충돌이 시작되었다. 수연의 부모가 딸의 비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좋은 집안이야. 결혼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야. 이지은은 그 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은 수연에게 있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가 물었다. 취미가 뭐예요? 지은은 대답했다. 그림 그리기요. 하지만 가난해서 포기했어요. 남자는 웃었다. 결혼하면 제가 지원해줄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전화했다. 오늘 소개팅 갔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왜? 어머니 때문에. 미안해. 그 통화 후 수연은 울었다. 이 사랑 지킬 수 있을까?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살아가자. 수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부모님은 유명한 변호사와 교수였다. 수연은 그곳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로웠다. 딸아, 내 미래는 밝아.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어머니의 말이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그 부드러운 눈빛, 가난하지만 강한 의지. 지은아,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수연이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돈이 없어. 내가 낼게. 결국 둘은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가 펼쳐진 해변. 검은 모래가 발밑에 느껴졌다. 여기 아름답다. 지은이 속삭였다. 수연이 손을 잡았다. 우리처럼 이 둘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 가난한 어머니와의 삶. 엄마가 아프시니까 난 이성애자로 살아야 해. 사랑을 숨겨야 해. 수연은 안타까웠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LGBT 권리가 더 나아져야 해. 여행 중 수연은 지은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목걸이, 하트 모양. 이거 우리의 사랑 상징이야. 지은은 감동받았다. 고마워. 나도 내게 줄 게 없는데. 내 사랑이면 돼. 그 밤 호텔에서 둘은 서로를 안고 잤다. 아무런 육체적 접촉 없이 그냥 따뜻함을 나누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제주의 일출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이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 남자랑 다시 만나봐. 소개팅 남자, 민준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호감을 보였다. 결혼하자. 내 어머니 병원비 도와줄게. 지은은 흔들렸다. 가난 때문에.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 수연에게 말하지 못했다. 수연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이 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은과의 메시지. 이게 뭐야? 여자랑 아버지가 화를 냈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수연은 울며 말했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헤어져. 아니면 집에서 나가. 이수연은 충격받았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부모님이 알았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떡해. 미안해. 내 탓이야.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수연의 집안이 부유하니 쉽게 말하지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그녀는 민준과 다시 만났다. 결혼할래요? 지은이 말했다. 민준은 기뻐했다.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왜? 나 버리는 거야? 가난 때문에. 미안해. 이 지은의 말에 수연은 울었다. 배신이야.
우리 사랑은 지은도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그 헤어짐이 둘의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민준과 약혼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수연은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작가의 꿈을 쫓았다. 지은아, 내가 부드럽게 사는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수연은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거리에서 혜진을 다시 만났다. 축하해. 약혼 소식 들었어. 혜진의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내 눈빛, 아직도 여자를 사랑하는 눈빛이야. 지은은 놀랐다. 어떻게? 나도 그랬으니까.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과거의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내도 그래야 해. 그 만남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부드럽게 사는 삶 어떻게, 그녀는 수연을 생각했다. 서울의 봄꽃이 피는 계절. 지은은 민준에게 말했다. 미안해.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준은 화를 냈지만 지은은 결심했다. 수연을 찾았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수연. 수연아. 예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왜 왔어? 배신했잖아. 미안해. 가난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포기 안 할 객 둘은 다시 안았다. 함께 부드러운 삶 만들자. 하지만 충돌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았다. 너 미쳤어.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는 병원에서 쓰러졌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병실. 지은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아? 이성애자로 사는 게 정상인데. 지은은 울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게 내 진심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가난 때문에. 내가 고생할까 봐. 그 대화가 모녀의 관계를 바꾸었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퀴어 퍼레이드, 작은 모임. 한국에서 우리 사랑은 아직 숨겨야 하지만 변하고 있어. 수연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여자랑 산대. 동료들의 수군거림. 민주는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날 이용했어.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려 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 지은은 절망했다. 수연은 내가 도울게. 하지만 지은은 내 부모님 때문에 안 돼. 수연의 부모는 여전히 반대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랑 포기해. 수연은 거부했다. 아니요. 제3이에요. 부모는 재정 지원을 끊었다. 수연도 가난해졌다. 이제 나도 내처럼.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둘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사는 삶, 함께 만들자. 여름이 왔다. 둘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대학 축제에서. 내 그림이 아름다웠어. 지은은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수연은 소설을 썼다. 그들의 사랑이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돈이 필요해.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다. 수연도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했다. 우리 강해지자. 그 과정에서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도와줄게. 내 미술 전시회 열자. 혜진은 지은의 재능을 인정했다.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 지은의 그림들, 사랑과 가난의 테마.
수연이 자랑스러워했다. 내 삶이 그림에 녹아있어 관객들이 왔다. 그중 한 사람이 수연의 부모였다. 따라 애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내 행복이 중요해. 그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왔다. 휠체어에 앉아. 딸아,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눈물이 흘렀다. 그 전시회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가 계속되었다. 그는 온라인에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 커플, 가난한 삶, 네티즌들의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과 수연은 상처받았다. 왜 우리를 미워해? 수연이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부드럽게 버티자. 둘은 LGBT 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미나, 캠페인. 한국의 퀴어 문화 더 나아지게 하자. 가을이 왔다. 한강의 단풍이 아름다웠다. 둘은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 수 없지만 함께 사는 삶.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그게 우리의 부드러운 삶이야. 그 순간 지은의 마음에 평화가 왔다.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했다. 어떻게? 지은은 고민했다. 혜진이 도와주었다. 내가 빌려줄게. 하지만 혜진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지은아, 나 아직 너 좋아해. 혜진의 고백. 지은은 놀랐다. 미안해. 수연뿐이야. 수연은 그걸 알았다. 혜진이. 내 첫사랑. 질투가 솟았다. 믿어. 너뿐이야. 이 지은의 말에 수연은 안심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관계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둘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자. 하지만 민준의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지은의 직장에 압력을 넣었다. 지은은 해고되었다. 실업 상태의 지은. 어떻게 살아? 수연은 함께 일자리 찾자. 둘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작은 꿈, 우리 사랑처럼 부드러운 카페. 혜진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혜진의 감정이 복잡했다. 지은아, 행복해. 지은은 수연 덕분에. 카페 오픈. 서울의 골목길. 이름은 부드러운 바람. 손님들이 왔다. LGBT 커뮤니티 사람들. 여기 안전한 공간이야. 수연이 말했다. 사업은 서서히 성공했다. 어머니의 병세도 안정되었다. 딸아, 내 선택 존중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수연의 부모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딸의 행복이 우선이야.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모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도 가능해. 그 화해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는 카페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 너희들 비정상적이야. 손님들이 놀랐다.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정상과 비정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민준은 물러났지만 상처를 남겼다. 그 사건 후 지은과 수연은 더 강해졌다. 우리 책 쓰자. 우리의 이야기. 수연의 제안. 둘은 함께 소설을 썼다. 제목은 부드러운 삶. 가난과 사랑의 이야기. 출판되었다. 반응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지은이 말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둘은 산책했다. 기억나. 제주도.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혜진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해 수연과 갈라놓으려 했다. 지은아, 수연은 내게 맞지 않아. 편지를 보냈다. 수연은 그걸 봤다. 이게 뭐야? 분노했다. 지은은 설명했다. 과거야. 믿어줘. 하지만 수연은 상처받았다. 너 아직 혜진 좋아해? 오해가 쌓였다.
수연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절망했다. 가난 때문에 시작된 사랑, 이제 끝나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딸아, 진심으로 대하면 돌아올 거야. 지은은 혜진을 만났다. 왜 그래? 우리 관계 망치지 마. 혜진은 울었다. 미안해. 포기할게. 그 대화 후 지은은 수연을 찾았다. 미안해. 너뿐이야. 수연은 안았다. 나도 미안해. 질투했어. 화해 후 삶이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우리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수연이 말했다. 여름 축제. 퀴어 퍼레이드. 둘은 함께 참가했다. 자랑스러워. 지은의 말에 수연이 키스했다. 뺨에 사회의 시선이 변하고 있었다. 가을, 결혼식 같은 파티를 열었다.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부드러운 삶, 함께 만들었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민준의 최후의 복수. 그는 책에 대한 악플을 퍼뜨렸다. 가짜 이야기야. 판매가 줄었다. 지은은 좌절했다. 왜 우리를 못 내버려둬? 수연은 무시하자.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위기를 이겨냈다. 겨울, 눈 내리는 날 둘은 집에서 서로를 안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야.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수연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유명해졌다. LGBT 프렌들리 공간으로 소문났다. 손님들이 늘었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가난에서 시작된 삶, 이제 부드러워졌어.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딸아, 내 덕분이야. 수연의 부모도 자주 방문했다. 우리 딸, 잘 선택했어. 가족의 지지가 든든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LGBT 법안이 논의되었다. 결혼 평등, 언제 올까?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 거야. 혜진은 해외로 떠났다. 미안해. 행복해. 작별 인사. 지은은 안도했다. 봄, 둘은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지은의 고향. 여기서 자랐어. 바다를 보며 추억을 나눴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수연은 지금 더 행복해. 여행 중 지은은 프러포즈 같은 말을 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연은 약속해. 서울로 돌아와 책 속편을 썼다. 부드러운 바람. 카페 이야기. 출판 후 인터뷰가 쏟아졌다. 가난과 사랑, 어떻게 극복했나요? 지은은 대답했다. 서로 믿고 부드럽게 버텨서요. 여름, 더운 날 카페에서 이벤트. LGBT 모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감사해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사과할게. 내 잘못이었어. 그는 변했다. 내 사랑 보고 나도 생각 바뀌었어. 용서의 순간. 가을, 단풍 여행. 남산에서. 여기서 처음 키스했지? 뺨, 수연이 웃었다. 지은은 사랑해.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행복한 한 해였어. 모두가 축하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30살이 되었다. 삶이 부드러워졌어. 수연과 함께한 삶.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수연의 피로. 병원 가자.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미안해. 내 탓 아니야. 지은은 간호했다. 회복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건강이 제일이야. 새로운 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결혼 평등 뉴스. 둘은 기뻐했다. 우리도 결혼할 수 있어? 결혼식. 간단하지만 감동적. 가족과 친구들.
부드러운 삶, 영원히.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다. 카페는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우리 꿈 이뤘어,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다. 가난한 과거, 이제 영감이야. 아이를 입양했다. 가능한 세상, 우리 가족 작은 아이가 웃었다. 사회가 변했다. LGBT 권리가 강화되었다. 우리 덕분이야, 지은이 웃었다. 혜진에게서 편지. 축하해. 나도 행복해. 과거가 마무리되었다. 민주는 친구가 되었다. 미안했어, 화해. 늙어가는 어머니들. 딸들아, 자랑스러워, 가족의 사랑. 지은과 수연, 노년. 제주도 집에서. 부드러운 삶, 함께 만들었어, 손을 잡고 바다를 봤다. 결말, 인생은 가난과 압박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부드러워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었다.